정부의 해결책이 문제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실수는 정부가 천사일 것이라고 가정한 데서 온다라고 하는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하원의원들은요, 역대급으로 극대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로 물가 잡겠다고 했는데 정작 물가 폭등하고 있죠. 대통령 가족이 만든 코인에는 외국 왕실의 검은 돈이 들어왔다는 폭로가 터졌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정책 실패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봅니다. 이거는 실패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가 된 권력자의 주머니 채우기 성공 스토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이 미국 백악관이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한 부패 기기로서 전락을 했는지 그 충격적인 돈의 이동 경로를 낱낱이 공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방금 전 미국 하원의원이 역대급 극대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암호화폐 시장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지금 리플 XRP 가격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관세랑 물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자면은, 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게 시장의 정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한창이던 당시에 경제 수장들은요, 관세 때문에 물가가 뛴다라고 우려까지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미국의 재무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관세는 물가를 올리지 못한다, 이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아니 그때는 관세 탓에 물가 뛴다더니 이제 와서 관세가 물가 영향 없다고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재무장관은 답변을 얼버무립니다. 이 정작 관세로 인한 비용들은 미국의 소비자가 전부 다 떠안는다는 이 사실을 현재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드러나죠. 물가 잡겠다면서 관세에 부과했는데 실제로 물가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중적인 태도. 왜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할까요? 관세가 실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해외 나쁜 놈들 혼내주겠다겠지만 실제로는 관세로 거둔 돈으로 정부 재정 메우고 특정 산업에 특혜주고 더 나아가서 물가 상승을 핑계로써 연준을 압박하려는 계산까지도 숨어 있다는 거. 이 정책 명분이랑 속내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세 이야기에 이어서 더 노골적인 사례를 볼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만들었다는 가상화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건입니다. 멋들어진 암호화폐 프로젝트처럼 포장이 됐지만 이 지난달 폭로된 내용을 보니까 이 프로젝트 지분 49%를 UAE, 이 아랍아미리트의 아부다비 왕실 핵심 인사가 비밀리에 사줬다라는 건데, 취임 나흘 전에 5억 달러 규모의 지분 거래가 가족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었고, 이 UAE 측 인사는 그냥 왕족 정도가 아닙니다. UAE의 국가안보보좌관이자 국부펀드 의장인 타흐는 빈자이드, 이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 정부의 금고지기가 미국 대통령 가족 코인에 거액을 찔러줬다라는 거. 그리고 몇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까지 반대해오던 UAE 대상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전격 승인해버립니다. 모두가 중국으로 기술이 새나갈 거다, 이렇게 만류를 했었지만 대통령은 뿌리쳤습니다. 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뒤가 바뀌었죠. 안보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돈 준 나라에 선물을 준 모양새라는 거. 그리고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표면적인 서사는 국가 안보에서도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겠지만 그 뒤에서 움직인 것은 거액의 외국 돈이었다는 의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 돈 받고 국가정책 거래했다면 그건 영화에서나 보던 매국에 가까운 일이죠. 미국의 의원들이 이거야말로 부패다라고 들고 일어난 이유인데, 물론 여기서 백악관은 대통령은 사업에 관여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 애물 유먼츠 조항 위반이 아니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의 가족 사업에 외국 자본이 섞이는 그 순간 공적인 판단은 이미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정책 이면의 의도가 의심받기 시작을 하면요, 시장은 그 나라 정책을 못 믿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르나.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5,000달러까지도 돌파했었죠. 다들 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경기 불안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말 이상합니다. 이 미국 정부가 우리 경제 튼튼하다, 인플레 잡았다 이러고 있는데 정작 전 세계 자금은 미국 국채보다도 일단 당장 금부터 사들이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 정책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관세로 물가 잡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가 오르고 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연준이 경제 망쳤다라고 몰아세우면서 미국의 중앙은행까지도 입맛대로 바꾸려고 들다 보니까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을 거는 금속 조각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금과 은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이 뉴스랑 시장의 자금 이름이 이렇게 따로 노는 거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수는 아예 대놓고 벌어진 주식시장 해프닝입니다. 작년 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내일부로 중국에 대규모 관세 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증시는 그 즉시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불과 하루도 안 가서 느닷없이 관세 잠깐 보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시장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일이 있었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떨어졌던 주가가 단번에 반등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DJT, 지금이 매수 찬스다라고요. 여기서 DJT는 뭘까요? 다들 감 잡으셨겠지만 트럼프 자신의 소셜미디어 기업 주식 티커입니다. 자기 이름 이니셜을 딴 그 주식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시장의 폭락을 유발시켰고 그리고 SNS에 자기 주식을 매수하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관세 보류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순서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DJT 주식이 하루 만에 수백 % 급등했습니다. 대통령은 떼돈을 벌었겠죠.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이 이거 거의 사기극 주가 조작 아니냐, 당장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재무장관이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참 기가 차는 내용인데 공개만 되면 주가 조작도 죄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트윗 한마디로 시장 휘두르면 공개된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냐, 이런 논리 자체가 이미 미국 정부가 시장을 농락하고 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들을 도대체 견제할 장치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연준 같은 독립기관을 준 겁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흔들어도 통화정책은 정치 바람에서 지키라는 취지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마저도 탐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높인다, 경제를 망치고 있다, 연일 맨날 비난하면서 심지어 필요하면 파월 의장 해임도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급기야 연준 이사를 자르려다가 법적 소송으로 번졌고 지금은 연방 대법원까지도 나선 상황이에요. 이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재무장관 대답이 가관입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라서 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남겼는데요. 만약에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생각이 있었다면 안 된다, 명백히 부당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을 텐데 여지없이 회피하고 있죠. 결국에 행정부 전체가 대통령 눈치 보면서 중앙은행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사건들을 훑어보니까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관세 정책이 번복됐고 가족 코인 사업과 외국 자본이 연관되어 있고 대통령의 주가 장난과 더불어서 미국 연준의 압박까지도 이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하나의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결정들이 국민을 위한 공익이 아니라 이 권력자 자신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이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정책이 공익수단이 아니라 권력자의 사익수단으로 전락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들은 결국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동반합니다. 이 국내 경제 왜곡이랑 양극화가 심화될 텐데요. 관세 정책을 예로 들어봤을 때 대외적으로 큰소리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물가 올려가지고 서민 부담이 가중돼요. 그리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기업이나 산업은 비호를 받고요. 반대편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책이 시장 원리가 아니라 권력 논리로 집행되니까 산업 구조가 왜곡되고요. 특정 기업만 과실을 얻고 또 다수는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제적인 신뢰 추락도 문제겠죠. 이 미국 행정부 결정의 이면에 살인사욕이 개입된 정황이 누적이 된다. 그러면 동맹국이든 투자자든 미국을 불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UAE랑 뒷거래 의혹이 터지면서 벌써부터 미국이 동맹 안보까지도 돈 받고 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와주고 있어요. 달러 패권에도 금이 갑니다. 신뢰로 지탱되는 기축통화인데 정작 신뢰가 무너진다? 그러면 외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 축소에 나설 수 있겠죠. 실제로 작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인도 포함해서 신흥국에서 금 매입을 하고 있고요. 위안화 결제 확대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파급 효과는 금융시장 구조 변화라는 거예요. 이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면서 자본들은 새로운 규칙과 대안을 찾아서 이동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토큰화된 실물자산 시장에 급성장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불안정한 주권국 채권 대신에 온체인으로 증명되는 실물자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아예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자산에 가치 저장수단으로 보려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책 불신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을 마주한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가야 될까요? 앞으로도 정치권 인사나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이 출렁이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나오는 선언이나 수사, 여기에 바로 반응하시기보다도 과연 누구한테 이득이 돌아가는가, 이거를 먼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이 뉴스랑 돈의 방향이 엇갈릴 때 그 사이에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숨어 있기 때문인 거고, 이번 사태도 그랬습니다.
경제를 위해서라는 말이 가득했었지만요. 결국에 시장의 돈은 진실을 알고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을 갖추실 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큰 틀에서 이해하고 보시면은 어떤 뉴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의 이슈의 핵심은요. 이 국가 정책마저도 개인의 사익을 채우는 방향으로 왜곡되는 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하락을 두려워하면 스스로 자기 계획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지금 시장 좋다 안 좋다, 리플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내 감정도 잠깐 빼고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리플을 장기적으로 모아가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단기 수익만 보고 들어왔는지 만약에 스스로 나는 장기 투자자다, 몇 년 보고 간다 이렇게 계획하셨다면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게 정말 좋은 상황인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천천히 눌리고 조정받고 하락하는 구간이 더 좋은 상황인 걸까요? 냉정하게 보면 그 정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고요. 매수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평균 단가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올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고요. 평균 단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장기 투자자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결국 장기 투자자에게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세일 기간에 가까운 거고 이게 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집값이 폭등했을 때 좋다 하면서 집 사러 들어간 사람 거의 없고요. 금리 높고 분위기 안 좋고 다들 무섭다고 할 때 그때 좋은 입지 좋은 가격에 사는 사람이 결국에 웃게 되는 겁니다. 코인도 절대로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저렴할 때는 무섭고요. 또 비싸질 때는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의 함정인 건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세운 장기 계획까지도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괜히 불안해가지고 괜히 샀나 그만둘까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다가 결국에 가장 저렴한 자리에서 포기하고 다시 비싸질 때 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가격이 아니라 나의 방향성입니다. 나는 모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타를 하는 단기 매매 사람인지 아니면 장기 투자자라면은 하락이 와도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맞는 거고요. 오히려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아직 덜 모았는데라고 아쉬워하셔야 맞습니다. 가격의 감정이 흔들리면 계획은 항상 무너져요. 하지만 계획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하락도 상승도 그냥 과정일 뿐이라는 거. 이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박수치고 무리하게 뛰어들고 반대로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스스로 불안감을 더 키우고 바닥에서 손절하기를 반복하시면은 결국에 돌아서서 보면은 그때 괜히 샀네, 그때 괜히 팔았네 후회만 남기기 마련인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 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분할 매도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수 타점은 단기 저점에 대해서 분할 매수 걸어놓고 길게 보고 있는 이유도요. 지금 당장 매수 안 하더라도 낮은 단기 저점에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시장의 단면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장기적으로 계획했다면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원칙 매매를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건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세운 방향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라는 거. 시장은 흔들려도 내 기준까지 흔들리시면 안 되겠죠. 결국에 끝까지 계획을 지킨 사람이 마지막에 웃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